꽃에게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은 난중일기 을미년일기 7월부터 읽겠습니다. 7월 1일 잠깐 비가 내렸다. 나라 형세가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마음이 산란하다. 종일토록 누웠다 앉았다 했다. 3일 맑음. 아침에 충청 수사에게 가서 문병하니 많이 덜해졌다고 한다. 늦게 경상수사 권준이 와서 이야기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밤 10시에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하나 입맛이 달지 않으시다고 한다. 민망스러운 일이다. 4일 나주 판관 원종의가 배를 거느리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들이 산 일터에서 노 만들 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식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미조왕과 용천이 와서 활을 쏘았다. 군관들도 향각궁으로 내기화를 쏘아서 내 군관 노윤발이 1등을 했다. 저녁에 이명과 조응복이 왔다. 5일 맑음. 대청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늦게 박 조방장 종남과 신 조방장 호가 왔다. 방답이 활을 쏘았다. 이명이 돌아갔다. 7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음. 경상수사 두 조방장 충청수사가 왔다. 방답, 사도 등을 시켜서 편을 짜서 활을 쏘게 했다. 경상 우병사 김응서에게 온 유지에 국가의 화가 참혹하고 종묘사직의 원수가 남아있어 신의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원통함이 하늘과 땅에 사무쳤는데도 이것을 아직도 깨끗이 쓸어버리지 못하고 원수와 함께 이 하늘을 이고 있으니 대체로 혈기 있는 자로서야 그 누가 팔뚝을 걷고 마음을 썩이면서 그놈들의 살을 점이고자 하지 않으랴. 그런데 경은 적과 마주보고 있는 장수로서 조정의 명령이 없는데도 함부로 적과 대면하여 감히 무도한 말을 짓거리고 자주 사사로이 편지를 통하여 현저히 저들을 높이고 아첨하는 태도가 있어 수호하고 화친한다는 말이 명나라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해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혼란을 열어놓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 죄는 군유를 적용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고 돈독하게 타이르고 경고함이 정령했다. 그런데도 고집을 더 세우고 스스로 죄의 구렁으로 빠지고 있으니 나는 보기에 몹시 해괴하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비변사 낭청 김용을 보내서 구두로 내 뜻을 전하는 것이니 경은 마음을 고치고 힘써서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라 하였다. 이것을 보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다. 김응서란 어떤 사람이기에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힘쓴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만일 쓸 게가 있다면 반드시 자결이라도 할 일이다. 10일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다. 늦게 우수사와 이야기했다. 군량이 떨어졌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다. 술 몇 잔을 먹고 밤이 깊어 수루 위에 누웠으니 초생달 빛은 다락에 가득하고 망갈래 회포를 이길 길이 없다. 15일 맑음. 늦게 대청으로 나갔다. 두 조방장과 여러 사람이 보러 왔다. 경상수사도 같이 와서 이야기했다. 18일 맑음.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서 박, 신 두 조방장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후에 떠나서 저녁에 지도에 이르러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3경쯤 되어 거제 현령이 와서 말하기를 장문에 있던 적의 소굴이 이미 모두 비어있고 다만 30여 명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 사냥하는 외인들을 만나 하나는 활을 쏘아 죽이고 하나는 산채로 잡아왔다고 한다. 사경에 떠나서 견내령으로 돌아왔다. 21일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들으니 우후가 들어온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 보냈다. 어두울 무렵에 회와 올과 우후가 같은 배로 섬 밖에 도착했다. 아들들이 돌아왔다. 28일 맑음. 아침 식사 후에 배로 내려가 삼도가 합하여 포구 안에 진을 쳤다. 오후 2시에 어사 신식이 지내왔다. 곧 대청으로 내려가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각 수사와 새 조방장을 청해서 함께 이야기했다. 8월 1일 비바람이 거세다. 어사 신식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곧 배로 내려가 순천 등 5 고을배를 점거했다. 저문 뒤에 어사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했다. 3일 맑음. 어사는 늦게 경상도 진으로 가서 점거했다. 저녁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7일 비. 아침에 아들 울과 허주와 현덕린과 우후가 같은 배로 왔다. 늦게 두 조방장 및 충청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표신을 쥔 선전관 이광호가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원수가 삼도의 해군을 거두리고 바다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웠다. 12일 흐림. 일찍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늦게는 두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김은겸이 경상수사 원균에게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수사에게 가서 활쏘기 내기를 해서 배영수가 또 졌다고 한다. 16일 비가 개지 않고 종일 부슬부슬 내렸다. 쉼회가 어지럽다. 두 조방장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 20일 맑음. 종일 제찰사의 전령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는다. 권수사, 권준, 우수사, 발포, 황종록과 같이 와서 돌아갔다. 밤 10시에 전령이 왔다. 자정이나 되어 배를 타고 고니도에 이르렀다. 21일 흐림. 늦게 소비포 앞바다에 닿으니 전라 순찰사, 군관, 이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강응호, 오계성이 함께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물역의 사천 땅 침도 앞에 배를 대고 잤다. 23일 맑음. 채찰사에게로 갔더니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겠다는 말이 많았다. 호남 순찰사는 헐뜯어 말하는 것이 많으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나는 김응서와 함께 늦게 축성루에 가서 장수들이 패전에 죽은 곳을 보고 참혹하고 가슴 아픔을 참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제찰사가 나더러 먼저 가라고 하므로 배를 타고 소비포로 돌아와 정박했다. 25일 맑음. 일찍 아침 식사를 마치고 채찰사, 부사, 종사관과 함께 모두 내 배에 타고 오전 8시경에 떠나 같이 서서 여러 섬들과 진을 합칠 여러 곳과 또 적과 접전하던 곳들을 가리켜 점검하면서 종일토록 의논했다. 그 결과 곡포는 평산포와 합하고 상주포는 미조항과 합하고 정량은 삼천포와 합하고 소비포는 사량과 합하고 가배량은 당포와 합하고 지세포는 조라포와 합하고 제포는 웅청과 합하고 율포는 오포와 앙골은 가덕과 합하도록 결정지었다. 저녁에 진에 도착하여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고 공사례를 모두 마친 뒤에 헤어졌다. 28일 맑음. 이른 아침에 채찰사, 부사, 종사관과 함께 수루에 앉아서 여러 가지 패단을 의논했다. 식전에 배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나갔다. 29일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경상수사 권준이 채찰사에게서 왔다. 9월 3일 맑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아우 여필과 아들 울과 유헌이 돌아갔다. 강흥호가
도양장에 추수할 일로 함께 돌아갔다. 정항, 우수, 이섬이 적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영등의 적지는 1일부터 비었고 누각과 모든 굴들은 다 태워 없앴다고 한다. 웅천 사람으로서 적에게 투항했던 공수복 등 17명을 달래가지고 데리고 왔다. 7일 맑음 식후에 경상 우수사가 왔다. 충청도 병영의 배와 서산 보령의 배들을 내어보냈다. 10일 맑음 오후에 충청수사 선거위와 두 조방장과 함께 우수사 이역기에게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14일 맑음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우수사가 함께 와서 작별하는 술을 마시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선수사와 작별하면서 준 시에 말하기를 북쪽으로 갔을 때도 함께 고생했고 남쪽으로 와서도 사생을 같이 했네. 한 잔 술, 오늘 밤 달이, 내일은 서로 떠나는 정이 되네. 라고 했다. 16일 맑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장계를 봉에 올렸다. 이날 저녁 월식하여 밤들어 밝아졌다. 17일 맑음 식후에 서울로 편지를 써보냈다. 김희번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유자 30개를 영의정 유성룡에게 보냈다. 21일 맑음 박 조방장을 작별하려 했으나 경상수사와 작별하기에 해가 저물어서 가지 못했다. 23일 맑음 태조대왕의 황후 한씨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웅천 사람으로서 사로잡혀 갔던 박녹수, 김희수가 와서 보고 겸하여 적의 정상을 말해주었다. 이에 각각 무명 한 필씩을 주어 보냈다. 28일 식후에 집 짓는 데로 올라갔다.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보았다. 회와 올도 기별을 듣고 왔다. 10월 3일 맑음 해평군 윤군수의 공문을 구례선비가 가지고 왔는데 김덕령이 김윤선들과 함께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바다 진영으로 도망해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이들을 찾았더니 9월 10일경에 보리씨를 바꾸려고 지내왔다가 이내 돌아갔다고 한다. 5일 이른 아침에 수루에 올라가서 역사하는 것을 감독했다. 수루 위 바깥 석가래에 흙을 발랐다. 항복한 외인들을 시켜서 흙을 운반하게 했다. 13일 맑음 일찍 새로 세운 수루에 올라가서 항복한 외인들을 시켜 대청에 흙 올려붙이는 일을 피력하게 했다. 송홍득이 군관을 따라서 갔다. 17일 맑음 아침에 가리포와 금갑도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진주, 하응귀, 유기룡들이 계원미 20석을 가져와 바쳤다. 부안 김성업과 미조왕 첨사 성윤문이 와서 만났다. 정왕은 돌아갔다. 21일 맑음 이설이 말미를 청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늦게 우후 이정층, 금갑, 만호 가한책, 이진 총관들이 보러 왔다. 바람이 몹시 싸늘하다.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질 않으므로 공태원을 불러서 외적의 정황을 물었다. 26일 맑음 들으니 임다령이 왔다고 한다. 불러서 제주 가는 일을 물었다. 송흥득, 송희립 등은 사냥을 갔다. 11월 3일 맑음 황득중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외선 두 척이 청등을 거쳐 흉도에 이르러 해북도에 가까이 와서 불을 지르고 춘원포 등지로 돌아갔다고 한다. 11일 맑음 새벽에 임금의 탄신 축하례를 행했다. 본영에 탐선이 들어왔다. 변주부, 이수원, 이원용 등이 왔다. 그 편에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다. 저녁에 이의득이 왔다. 13일 맑음
도양장에서 추수한 벼와 콩이 820석이었다. 15일 맑음. 아버지 제삿날이어서 공물을 보지 않았다. 홀로 앉아 아버지를 그려보노라니 그 정회를 이길 수 없다. 16일 맑음. 항복한 외병 염은 연기와 야시로 등이 와서 고하기를 지금 외병들이 도망하려 한다고 한다. 이에 우후를 시켜 잡아다가 그 주모자 준씨 등 2명의 외인을 목베었다. 경상수사와 우후, 웅천, 방답, 남도, 어란, 녹도는 내어보냈다. 18일 맑음. 어흥린이 와서 전하기를 유키나가가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한다. 이에 경상수사에게 명령하여 수륙으로 정탐하게 했다. 늦게 하옥문이 와서 군량을 계속 준비할 일에 대해서 아뢰었다. 얼마 후 경상수사와 웅천 등이 와서 의논하고 갔다. 24일 맑음. 술라선이 나갔다가 밤 10시에 진으로 돌아왔다. 변익성이 공포 권관이 되어 왔다. 26일 흐리다가 겠다. 식후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광양문 훈도가 복병하고 있다가 도망간 자들을 잡아다가 처벌했다. 항복한 외인 8명과 그들을 인솔해온 김탁 등 2명이 같이 왔기에 술을 주었다. 또 김탁 등에게는 각각 무명 한 필씩을 주어 보냈다. 28일 맑음. 예종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유척, 이명 등이 돌아왔다. 조카들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잤다. 30일 맑음. 남해에서 항복한 외인 야요몽이 신주로 등과 왔다. 경상수사 권준이 보러 왔다. 12월 4일 맑음. 순천 2선과 나간의 1선 군사를 점검하고 내보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해서 떠나지 못했다. 조카 분과 해가 본영으로 갔다. 황득중, 오수 등이 청어 7천여 두름을 싣고 왔으므로 계산하여 김이방이 곡식 사러 다니는 배로 넘겼다. 8일 맑음. 우후 이정춘과 남도포, 만포, 강흥표가 와서 인사했다. 채찰사의 전령이 왔는데 근일 소비포에서 만나자고 한다. 13일 맑음. 외옷 50벌과 연폭. 원문에 글이 끊겼음. 초저녁에 종석세가 와서 말하기를 외선 세 척과 소선 한 척이 등산 바깥 바다로부터 하포에 이르러 정박해 있다고 한다. 아마 사냥하는 외선일 것이다. 곧 경상수사, 방답첨사, 우후 등에게 기별해서 정탐하게 했다. 17일 비. 삼천포 앞에 이르니 채찰사 이원익은 사천에 갔다고 한다. 18일 맑음. 아침에 삼천포로 나갔다. 정오에 채찰사 보에 들어가 조용히 의논했다. 초저녁에 채찰사가 또 의논하자고 청함으로 같이 이야기하다가 새벽에야 헤어졌다.